자, 이번 시간에는 문장의 요소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합시다. 문장의 요소라고 하는 거는 문장을 구성하는 구성 요소를 얘기하는 건데, 교재 내용을 바로 들어가기 전에 쌤이 간단하게 설명을 먼저 하도록 할게요. 자, 이 문장 한번 봐보세요. 나는 만났다, 그를 만났다. 이렇게 되죠. 여기서 met이라고 하는 거는 meet, 그러니까 만나다의 과거형입니다. 그럼 나는 그를 만났다, 이러한 문장인데, 자, 이 문장은 I met him, 이렇게 세 덩어리로 분리를 할 수가 있죠. 그죠? 자, 이렇게 세 덩어리 중에 앞부분 I가 우리가 얘기하는 주어라고 그러는 거고, 그 다음에 meet, 만나다의 과거형이라고 그랬죠. 다가 붙었으니까 동사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him, 얘가 목적어가 됩니다. 보통 목적어는 우리 한국어로 을이라든지 르이 붙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를 이렇게 해석을 했었죠. 그래서 목적어로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을로 해석이 안 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그러긴 하지만 대체로 을을 많이 붙이게 된다. 그 다음 문장 하나를 더 볼게요. 자, 이 문장은 몇 덩어리일까요? 그녀는 이다 친절한, 이렇게 세 개로 나눠지겠죠. 이 역시 세 덩어리인데, 앞에 she가 주어일 거고요. 주인공, 주체가 되는 사람. 그 다음에 is, 비동사죠. 비동사도 동사니까 동사. 그 다음에 kind라고 하는 거. 얘는 뭐냐면 주격 보호라고 하는 건데, 보호라는 말부터 이해를 합시다. 보호라고 하는 거는 뭔가 보충 설명해 주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뭐라고요? 보충 설명해 주는 거다. 자, 그러면 이 kind라고 하는 게 무엇을 보충 설명해 주느냐? 주어를 보충 설명해 주는 거죠. 즉 주어의 상태라든지 성질을 얘기를 해준다. 그러니까 주어가 지금 상태나 성질이 친절한 거죠. 그러니까 얘는 보호라고 한다. 주어의 상태를 설명을 해주고 있으니까 주격 보호가 되는 거고요. 자, 내친 김에 하나를 더 볼게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문장이 좀 길어지는데 요 위에다 쓸게요. 자, 이 문장은 몇 덩어리일까요? 나는 원한다, 그가 가기를 원한다. 그쵸? 네 덩어리가 되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여기에서 I가 주어일 거고요. 그쵸? 그 다음에 want가 동사. 자, 그리고 난 다음에 him과 to고를 우리가 어떻게 볼 거냐. 이때 him은 목적어라고 그러고요. 목적어. 그 다음에 to고는 누가 가는 거냐면 그가 가는 거죠. 그가 가는 거기 때문에 얘는 보어긴 한데 목적어, 이 친구의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서 보충 설명해 주고 있어서 이때는 목적격 보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격 보호라고 하는 건 주어를 보충 설명해 주는 거고, 목적격 보호라고 하는 건 목적어의 상태나 성질, 이거를 보충 설명해 주는 거고. 자, 이 문장에서 힘이 보호가 될 수 없는 거는 힘이 주어의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면서 보충 설명해 주고 있나요? 상관이 없죠. I랑 힘이랑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목적어가 되는 거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좋고,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도 다시 설명이 될 겁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주어, 동사, 목적어, 주격 보어, 그다음에 목적격 보어, 요것을 바로 우리가 문장의 요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다시 설명을 합니다. 그때 가서 자세히 공부하도록 합시다. 다시 얘기하면 문장의 요소라고 하는 게 주어, 그 다음에 동사, 그 다음에 목적어, 그 다음에 보어가 있었는데 보어는 두 가지가 있었죠. 주격 보어라는 게 있었고 목적격 보어가 있었다. 자, 그걸 하나씩 지금 어떤 건지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교재를 보도록 합시다. 처음에 나와 있는 거 주어라고 하는 거는 동작을 행하는 주체다. 즉 주인공이죠. 문장 맨 앞에 오는 경향이 있고, 우리말로 해석했을 때는 은는 이가가 뒤에 붙는 그런 경우겠죠. 예문을 보면 그녀는, 자, 그녀 해놓고 뒤에 조사가 는이 붙은 거죠. 이렇게 주어 같은 경우에는 은는 이가가 붙는 경향이 있다. 그녀는 노래한다, 잘 노래한다, 즉 노래를 잘한다. 두 번째, John은 played basketball. basketball이 농구니까 농구를 했다. played, ed가 붙었으니까 과거죠. 어쨌든 여기서도 John은 주어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my sister. 나의 여동생은 좋아한다, 장미를 좋아한다. 이건데 my sister이 지금 주체니까 주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어가 뭔지 모르는 학생은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 동사를 볼게요. 동사는 상태나 동작을 나타내는 말로, 우리말로 다가 붙으면 동사다. 자, 조금 올릴까요, 교재?
예문 보면 나는 마신다 우유를 매일 마신다 이랬죠. drink라고 하는 게 마신다. 다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동사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 문장 그는 썼다. wrote라고 하는 거는 write, 쓰다라고 하는 거 W-R-I-T-E 쓰다라고 하는 동사의 과거형이다. 그러니까 썼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무엇을 썼느냐? A letter, 편지를 썼는데 누구에게? 그녀에게 편지를 썼다. 자, 쓰다라고 하는 과거 시제긴 하지만 어쨌든 다가 붙었으니 우리가 동사로 볼 수 있고 그들은 가지고 있다. 얘가 동사겠네요. 뭘 가지고 있다? 좋은 집을 가지고 있다. 좀 더 올려서 이번에는 목적어를 볼게요. 목적어라고 하는 건 동사가 의미하는 동작의 대상이 되는 말로 자, 예를 들어서 내 아버지는 이건 입다가 아니라 안경이 나왔기 때문에 썼다 이러면 됩니다. 무엇을 썼다? 안경을 썼다. 이런 식으로 동사가 의미하는 이 동작, 즉 쓰다라고 하는 이 동작의 대상이 되는 게 결국 안경인 거죠. 그런 말인 거고 우리말로 해석했을 때 을로 해석되는 경향이 많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거 볼게요. 우리는 can 할 수 있다, 말할 수 있다, 영어를 말할 수 있다. 동사 파트를 여기까지 보면 좋겠어요. can speak, can 조동사, speak는 동사 원형. 그래서 동사 파트를 이렇게 전부 이렇게 묶어서 보면 좋겠고 English라고 하는 게 목적어인데 말하는 거에 대상이 되는 게 영어니까. 그죠? 그리고 앞에서 쌤이 설명했지만 이렇게 동사 뒤에 있는 게 보어일 수도 있고 목적어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보어라 그러면 앞에 요 주어의 상태나 성질을 보충 설명해 주는 거라 해야 되는데 영어라는 단어랑 우리라고 하는 단어는 그런 관계가 아닌 거죠. 전혀 별개죠. 그래서 목적어라는 거. 그죠? 그 다음에 I met. 나는 만났다. 미나를 만났는데 어제 만났다. 만난 그 동작의 대상이 미나니까 그리고 미나를 해서 르리라고 우리가 해석이 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반드시 을로 해석이 되는 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그런 경향이 좀 많다는 거지. 그러니까 정확히 보는 거는 이 뒤에 있는 대상이랑 앞에 이 대상이랑의 관계, 즉 주어와의 관계를 봐서 그게 보충 설명해 주는 말이 아니면 목적어가 되는 거고요. 보충 설명해 주면 뭐가 된다? 그렇죠. 보어가 되는 겁니다. 정확히는 주격 보어.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설명된 내용은 이제 고학년이 갈수록 중요한 문법을 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부분이에요. 어떤 말이 나와 있냐면 전치사의 목적을 하는 게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전치사가 우선 뭔지 한번 볼까요? 전치사는 on, 뭐뭐 위에, in, 뭐뭐 안에 이런 거 있죠. about, 뭐에 대해서. 그 다음에 after, 뭐 후에, of, 무엇의 이런 게 전치사인데 이 전치사 다음에는 우리가 무엇을 써야 되느냐 요거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전치사 다음에는 두 가지가 올 수 있어요. 명사를 쓰든지 아니면 동명사를 쓰든지 자, 둘 중에 하나를 써야 되는데 예문을 쌤이랑 먼저 보고 그 다음 이해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 문장 그녀는 look after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수거로 기억해야 되는 게 look 보다잖아요. 그런데 전치사 after이 붙으면 전혀 다른 뜻이 됩니다. 돌보다라는 뜻이 된다라는 거. 돌보다. 이때 after이라고 하는 건 전치사예요. 어쨌든 그녀는 그들을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여기 보면 after 다음에 them이라고 하는 대명사가 왔죠. 쌤이 뭐라고 그랬어요? 대명사가 왔다 그랬죠. 그죠? 대명사죠. 대명사도 명사다. 명사를 대신한 거니까 대명사도 명사예요. 그럼 전치사 다음에 지금 명사가 온 셈인데 이때 명사를 우리가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한다. 자, 여기서 look이라고 하는 거는 뒤에다가 지금 look 다음에 목적어는 없죠. 그죠? look 다음에 바로 목적어 붙질 않고 전치사 다음에 그 대상을 이렇게 써서 전치사의 목적어로 them을 썼다라는 거. 그러니까 목적어를 취할 수 없는 자동사. 이게 바로 look 같은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건데 목적어를 지금 취하지 않은 상태. 그걸 자동사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목적어가 없는 걸 우리가 자동차라고 그러는데 이러한 자동사나 자, 밑에 예문부터 먼저 볼게요. 나는 be afraid of 뭐라고 그랬어요? 두려워하다라고 해석이 된다고 그랬죠. 나는 두려워한다. 뭐를? bugs, 벌레를 두려워한다. 자, of 전치사 다음에 명사가 왔으니까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런데 afraid라고 하는 거는 두려운이라는 형용사가 되는 거죠. 두려운, 이다가 붙어서 두렵다가 되고 어쨌든 두려운이라고 하는 형용사가 목적어를 바로 취하진 않고 있죠. 뒤에, 바로 뒤에 오히려 전치사가 있어서 전치사의 목적어로
지금 벌레라고 하는 대상을 취하고 있다. 자, 다시 볼까요? 전치사는 목적어를 취할 수 없는 자동사나 이렇게 목적어가 바로 붙지 않는 이러한 자동사나 형용사가 이 afraid 같은 형용사가 목적어를 취할 수 있게 해준다. 뭐가? 전치사가. 그러니까 전치사가 목적어를 취함으로써, 그렇죠? 전치사가 목적어를 취함으로써 목적어를 취하지 않는 요 대상들이 목적어를 그러니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자, 그 다음 보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어는 동사만으로는 문장의 의미를 명확하게 나타낼 수 없기에 그 뜻을 보충해주는 말로 주어를 설명해주는 것을 주격 보어,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 주는 것을 목적격 보어라고 한다. 앞에서 설명을 했었죠.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내 개는 귀엽다. 이렇게 되죠. cute는 귀여운이란 뜻이고, 자, 이렇게 세 덩어리로 나눠지는데 이 cute이라고 하는 게 주어, my dog의 상태, 여기다 적을게요. 상태나 성질을 보충 설명해 주고 있는 거, 그죠? 귀여운 상태인 거죠. 그래서 보어다. 그 다음 두 번째, 그녀는 학생이다. 이거죠. 이렇게 끊어보면 요 a student가 이 주어랑 어떤 관계인지 한번 볼까요? 주어의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죠. 주어가 지금 그녀가 학생인 상태니까 보충 설명해주고 있는 경우다. 그래서 얜 보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나는 알았다. found라고 하는 건 find의 과거형입니다. 그러니까 find, 이거는 발견하다, 뭐 알아내다. 자, 이런 뜻들이 있는데 여기서 해석은 나는 알아냈다. 그 책이 뭐하다는 거, 어렵다는 거. 이렇게 되죠. 이렇게 끊겨서 동사 다음에 지금 덩어리가 두 개가 나오는데, 자, 요때 얘는 더 북이라고 하는 건 목적어다. 동사의 동작의 대상이 되니까 더 북은 목적어다. 그렇다면 얘는 뭐냐? 어려운 게 뭐가 어려운 거죠? 그 책이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그 책의 상태나 성질이 어려운 거기 때문에 이때 difficult는 그렇죠. 목적격 보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나왔던 cute이라든지 a student는 주격 보어고 주어의 상태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반면에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목적어의 상태, 성질을 보충 설명하고 있으니 이때 difficult는 목적격 보어. 목적격 보어 하나 더 볼게요. 우리는 봤다. 그가 페인트 칠하는 걸 봤다. 이렇게 동사 뒤에 지금 두 덩어리, 힘이라고 하는 게 주어랑 관련이 없죠. 그래서 목적어고, 그 다음에 페인팅 한다. 누가 페인팅 한다? 그가 하고 있는 거죠. 그의 상태가 지금 페인트 칠하고 있는 거니까 이때 페인팅은 목적격 보어다. 쌤이 지금 앞에서 계속 보충해주는 말이 보어다. 얘 플러스 상태나 성질을 설명을 해주고 있다. 이 말을 하고 있죠. 이 말을 하는 이유가 학생들 중에 보면, 자, 이 문장 한번 써볼게요. I want to go. 자, 이 문장은 어떻게 나뉠까요? 나는 원한다, 가기를 원한다. 물론 한국어로 했을 때 을를이기 때문에 목적어인지 잡을 수도 있지만, 문장을 다양하게 보다 보면 을를로 해석이 안 된 경우에 그거를 목적어인지 잡아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그런 경우에 정확히 목적어인지 아니면 주격 보어인지 잡는 방법이, 자, to go라고 하는 게 아이가 하고 있는 거니까 아이가 보충 설명해 주는 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to go가 보어라고 생각을 해요. 주격 보어라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주어의 상태나 성질을 지금 보충해 주는 말이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의 상태가 지금 가고 있는 게 아니죠. 주어의 상태나 성질이 간다라는 거랑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 to go는 목적어다 라는 거. 그러니까 상태나 성질을 설명하고 있다. 요거를 좀 기억해 두면은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교재 내용은 다 설명을 했고, 문제를 풀어보면서 정리를 하나씩 해보도록 할게요. Practice 17. 다음 문장에 주어의 밑줄을 그으세요. 자, 주어 찾는 건 어렵지 않으니까 그녀의 모자는 빨갛다 이거죠. 주어는 당연히 그녀의 모자 이게 될 거고, 그들은 갔다. 고우의 과거형. 자, 고우의 과거형이죠. 갔다. 캠핑하러 갔다. 지난 토요일에.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또 수거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go 앞에서 한번 한 적 있어요. go v-i-n-g 즉 go 쇼핑하면 쇼핑하러 가다. go 캠핑하면 캠핑하러 가다. go fishing 하면 그쵸 낚시하러 가다. 이런 거 기억하시고, 어쨌든 주어는 they 그들, 그 행위의 주체 주인공이 되는 대상이니까. 자, 올릴게요. 그 책은 매우 지루하다. 자, 여기서의 주어는 동사 앞에 있는 더북. 나의 가장 좋아하는 서브젝트, 과목은 음악이다. 여기서의 주어는 동사 앞에 있는 my favorite subject.
5번 토니는 앉았다. 자, set이라고 하는 거는 뭐의 과거형? 그렇죠. sit의 과거형. 앉았다. 벤치에 앉았다. 여기서의 주어는 토니. 6번 그녀의 가족은 산다. 서울에 산다. 여기서의 주어는 그녀의 가족. 자, 바로 이어서 practice 18. 다음 문장이 동사의 밑줄을 그으세요. 이번엔 동사입니다. 우리는 믿었다. 그 이야기를 믿었다. 자, 주어 다음에 나오는 believed가 동사. 다가 붙는 게 동사인 거죠. The phone. 그 전화는 rang. 울렸다. 그렇죠. ring의 과거형이죠. 울리다. 자, 여기서의 동사는 다가 붙은 rang. 3번 그녀는 keep a diary 이렇게 돼 있죠. keep a diary라는 말은 자, 수거로 알아둬야 됩니다. 일기를 그쵸 쓰다라는 뜻이죠. 일기를 쓰다. 그녀는 일기를 쓴다. everyday 매일 일기를 쓴다. 여기에서 동사는 당연히 keep 그렇죠. 다음 4번 나의 할머니는 보였다. 건강해 보였다. 이건데 여기에서의 동사는 look 보였다. 이게 될 거고요. 5번 그는 made 만들었다. 실수를 만들었다. 즉 실수를 하다라는 뜻인데 make a mistake 이것도 수거입니다. 무슨 뜻? 실수하다라는 뜻. 그러면 만들었다. 뭐 했다. 이런 의미의 made가 동사일 거고요. 6번 그의 이름은 피터이다. 자, 여기서의 동사는 비동사 is가 됩니다. 그 다음에 19. 다음 문장에 목적어의 밑줄을 그으세요. 나의 가족은 planted 심었다. 몇 그루의 나무를 심었다. 우선 알아야 될 게 plant라고 하는 단어. plant라고 하는 단어는 식물로 많이 알고 있죠. 그렇죠? 식물. 그런데 자, 화면이 좀 흔들렸네요. 심다라는 동사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동사로 심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심었다. 자, 다시 보면 내 가족은 심었다. 무엇을 심었다? 몇 그루의 나무를 심었다. 자, 이 some trees가 주어 my family의 상태라든지 성질을 설명하는 말이 아니죠. 별개죠. 그러니까 목적어가 되는 거다. 2번 그녀는 heard 들었다. heard는 뭐의 과거형? 자, 외울 게 많네요. hear 듣다의 과거형입니다. heard 들었다. 뭘 들었느냐? 그의 voice 목소리를 들었다. 자, 보세요. 목소리, 그의 목소리가 그녀의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얘는 목적어가 된다. 다음 3번 나는 I don't know 모른다. 그들을 모른다. 자, 이렇게 끊겨서 them이 목적어인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아이의 상태나 성질을 설명해 주는 게 아니죠. 그래서 them이 목적어. 그 다음 4번 우리는 TV를 보는데 뭐 후에? 저녁 식사 후에. TV가 목적어일 텐데 TV라고 하는 게 위의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게 아니니까 목적어의 자격이 있고 그 다음 5번 나는 bought 샀다. 노트를 샀다. 이렇게 되죠. 자, 노트를 샀다. bought라고 하는 건 뭐의 과거형이냐? buy 사다라고 하는 동사의 과거형이다. 어쨌거나 여기서 샀는데 무엇을 샀느냐? 노트를 샀다 했으니까 노트북이 목적어. 주어의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서 목적어로서의 자격이 있는 거죠. 그 다음 6번 그들은 테니스를 쳤다. 이건데 동사 다음에 테니스를 을 이렇게 붙기도 했지만 자, 체크해 볼게. they 주어라고 하는 대상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느냐? 그렇지 않다. 그래서 목적어다. 자, practice 20. 다음 문장에 보어의 밑줄을 그으세요. 이번에는 보어입니다. 그는 Mr. Brown이다. 동사 다음에 Mr. Brown. 주어랑 한번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주어의 상태를 나타내는 거죠. 주어의 상태나 성질을 보충해 주는 거다. 그가 결국 미스터 브라운이니까 이퀄 관계. 그러니까 주어를 그대로 설명하는 거니까. 그래서 보어가 된다. 2번 우리는 느꼈다. 춥다고 느꼈다. 우린 추웠다 이건데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 felt라고 하는 게 feel 느끼다라고 하는 동사의 과거형이고 이 feel 다음에는 자, 형용사를 써야 된다. 요걸 배울 거예요. 자, cold라고 하는 단어가 추운 형용사죠. 어쨌든 felt 동사 다음에 형용사가 왔는데 얘가 주어의 지금 상태, 추운 상태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주어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보충 설명. 그래서 보어가 된다. 그 다음 3번 나는 자 find 우리가 find라고 하는 거를 좀 전에 봤었지만 뜻이 뭐가 있었어요? 발견하다, 알아내다 이런 뜻이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또 생각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여기선 생각하다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해석이 나는 생각한다. 뭐라고? 그것이 흥미롭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여기서 동사 find, it이 목적어예요. 주어랑 관련이 없는데 그래서 목적어고 interesting한 거. 흥미로운 게 누가 흥미로운 거다? 이 목적어, it이 흥미로운 거다. 그래서 interesting은 목적격 보어다. 목적어의 상태나 성질을 보충 설명해 주고 있으니까
아까 앞에서 봤던 cold라든지 Mr. Brown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무슨 보어예요? 그렇죠. 주격 보어입니다. 됐죠? 그 다음 4번 그녀는 heard 들었다. 그 새들이 노래 부르는 것을 들었다. 자, heard는 hear 여기다 쓸게요. hear 듣다의 과거형이죠. 나는 들었다. 그 새가 노래하는 걸 들었다. 여기서 그 새라고 하는 거는 그 목적어가 되는 거죠. 그녀를 보충 설명해 주는 말은 아니니까. 그리고 sing을 누가 하고 있다? 새가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 주고 있으니까 목적격 보어다. 그 다음에 5번 그 게임은 흥미진진하다. exciting 흥미진진한. 여기서 동사 is가 될 거고요. 비동사. 그러면 exciting은 형용사인데 그 게임이 상태가 성질이 exciting한 거죠. 그러니까 보어가 됩니다. 주격 보어. 6번 그는 되었다. became은 뭐의 과거형? become 되다의 과거형. 뭐가 되었다? cook. 이때 cook이라고 하는 거는 요리사입니다. 요리사. 기억을 해두세요. 요리사. 우리가 왜 이 cook을 기억을 해야 되냐면 시험에 종종 등장하는데 우리가 춤추다 그러면 댄스죠. 거기다가 er를 붙이면 보통 춤추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배우게 되는데 요리하다가 cook인데 요리하는 사람 그래서 자, 실수하기 쉬운 게 er 붙이면 요리하는 사람이구나. 즉 요리사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요리 도구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리사라고 하는 거는 그대로 쿡을 쓰면 된다. 그러니까 쿡이라고 하는 건 요리하다도 있고 요리사라는 뜻도 있다라는 거. 어쨌든 쿡이라고 하는 게 주어 he의 상태를 나타내고 있으니까 요리사니까 그가 요리사인 상태니까 이때 쿡은 주격보어. 자, 그 다음에 practice 21 괄호 안에 주어진 단어를 바르게 배열하여 문장을 완성하세요. 이렇게 돼 있죠. 자, 문장을 완성하기 전에 자, 요 괄호 안에 들어간 말로 한국말로 문장을 완성해 볼게요. 그는 행복하다. 뭐 이거겠죠? 겨울 우리는 사랑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겨울을 사랑한다. 이렇게 될 것 같죠? 그 다음 작은 이 셔츠는 뭐 작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리고 산다. 뉴욕에서 산다. 그녀의 부모님. 그녀의 부모님은 뉴욕에서 산다. 가르친다. 그 선생님은 수학. 그 선생님은 수학을 가르친다. 나의 어머니 접시를 씻었다. 나의 어머니는 접시를 씻었다. 즉 설거지를 했다라는 의미죠. 자, 그럼 하나씩 영작해 봅시다. 영작은 어렵지 않으니까 그는 주어를 먼저 쓰고 자, 행복하다라는 동사가 없습니다. 행복한이라고 하는 형용사가 있으니까 비동사랑 붙어서 행복하다를 만들어야 되겠죠. 비동사를 먼저 쓰고 happy 이렇게. 두 번째 거 우리는 사랑한다 겨울을 이렇게. 우리가 we 대문자 앞에 w 대문자 사랑한다 love 겨울이니까 winter 이렇게.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이 셔츠들은 작다. 이 셔츠들은 주어 these shirts가 되겠죠. 작다라는 동사가 없고 자 작은이라는 형용사가 있다. 그러면 비동사를 먼저 쓰고 스몰을 쓰면 된다. are 스몰. 4번 그녀의 부모님은 산다. 뉴욕에서 산다. 그녀의 부모님 her parents. 자 산다가 있죠. live 어디에서 산다. in New. 자 여기다 쓸게요. New York. 그 선생님은 가르치신다. 수학을. The teacher teaches 가르치신다. 수학을 math. 그 다음에 마지막 나의 어머니는 설거지를 하셨다. My mother. 자, 설거지하다. wash the dishes라고 하는 게 수거인데 써볼게요. wash the dishes. 이러면 설거지. 자, 이거 이쪽으로 옮길까요? 설거지 하다. 그러면 여기는 wash the dishes.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문제 다 풀어봤고 다음 시간에는 문장의 5형식, 그러니까 1형식부터 5형식까지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할 겁니다. 오늘 얘기했던 내용이 반복적으로 설명이 되니까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